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 상고사의 한 구절이다. 민족뿐만 아니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동네도 그렇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이다. 대전 충청인들이 자주 쓰지 않는 용어로 기호문화라는 것이 있다. 아마도 길 가는 대전 충청인에게 기호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10중 8구 부호의 다른 말이나 좋아하는 것쯤에 대답이 돌아온다. 호서라는 용어를 묻는다면 더욱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을 게 분명하다. 기호는 경기와 호서 지방을 통칭하는 말이다. 경기는 경기도다. 호서는 지금의 충청도다. 제천의 의림지를 호수로 볼 때 서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오랜 이름이다. 역사는 정체성이다. 분명히 기호나 호서는 대전 충청의 역사이면서 정체성인데도 점점 잊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법인 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은 매우 의미 있는 단체다. 시작이 반이다. 일단 기호라는 키워드를 살렸다는 것부터 대전 충청을 재생시키고 있다. 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김선혜 이사장을 만나봤다. 이사장님, 그 사단법인 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요, 제가 원래 뭐 진흥원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2012년부터 도남서원을 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도남서원을 하면서 서원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서 대학교 정도 수준인데 서원에는 강학기가 기능이 있고 제한 기능이 있고 출판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100여 년 동안 재학은 어른들이 해왔지만 강학은 못했어요.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근데 제가 이제 문화재청에서 생생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공모해서 2012년부터 공모해갖고 14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도남서원에서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에 생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의뢰가 와서 향교서원 사업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사단법인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화청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 실적이 좋고 진정성이 인정돼서 사단법인을 2015년 5월 달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의 이곳저곳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이제 진흥원 자체의 연역은 2015년부터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 있고 값진 일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표적인 걸 한번 꼽아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기호문화가 생기고 나서는 계룡의 사계고택 활성화 사업을 해서 2015년, 16년, 17년 3년 동안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3년간 받으니까 명예전당이라고 해서 올라가게 됐는데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받게 됐죠. 그리고 논산의 강경 근대화 사업이라든지 문화유산 박물교육이라든지 충남 보령의 보령향교 사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작년에는 대전시에서 대전 야행 문화재 야행에 마중물 사업이 있었어요. 저희가 신청해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 마중물 사업을 성공리에 맞춰서 또 그게 잘 돼서 작년에 대전시에서 문화재 야행을 따게 됐습니다. 뭐 문화융성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문화유산의 내재적 의미를 저희 이제 그 진흥원 홈페이지를 보니까 문화유산의 내재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야행 같은 경우도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와 같이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뭐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주로 문화재 사업을 문화재청하고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에서는 2008년도에 처음 생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1억으로 4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1억의 4개 사업이 지금 생생에 130군데, 향교서원이 95군데, 그리고 전통 산사를 활용하는데 30군데 하고 야행을 25군데에서 총 한 280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월 17일, 18일 양일간 전남 구례에서 종사하는 분들 워크숍을 했는데 한
한 550명 정도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원이 제한이 돼서 많이 못 받았는데도 5, 600명이 오는데, 그래서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 문화유산, 저희가 문화재를 갖고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해서 현대하고 같이 접목하느냐,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게 아주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인성교육하고 많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진흥원의 이름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기호 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새 사람들은 기호가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호 문화유산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기호 문화유산이라고 하면요, 대개 이제 학파를 영남 학파, 기호 학파라고 나누는데, 영남은 그동안 많이 발전했죠.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뭐 거기에 가면 국학진흥원도 있고, 거기엔 서원들이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서원 아주 발달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충청도나 전라도 이쪽 기호 쪽에는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남에 반해서 충청도에서는 기호라는 거는 근기, 경기도, 호서, 호남, 그래서 기호인데, 사실 기호 지방에서는 우리 도남서원의 사계 김장생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신 신덕지 김지 선생님,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기 선생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조선 중기 이후를 이끌어 나갔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좀 많이 침체됐었죠.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영남에 반해서 이제 기호가 추가됐는데, 기호는 사실 많은 내재가 있습니다. 백제 문화권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는 사계 김장 선생님께서 주로 우리나라 예학의 종장이라고 하시거든요. 예학의 종장이신데, 저희가 이제 요즘에 대두되는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예학을 왜 만드셨는지, 왜 예학이 필요했는지, 현대시대에는 예학을 어떻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접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고, 마침 요즘에 기호 문화 활성화라든지 그런 게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앞장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기호 6.25 그 문화유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논산 같은 경우는 이제 황명선 시장이 기호 6.25 특히 이제 논산 중심으로 된 유교문화권 사업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좀 대전은 좀 그게 좀 덜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대전 같은 경우? 대전은 지금 논산은 사계 김장생 선생님이라든지 옛날에 서인에 노론했었죠. 그리고 노성의 명제 윤중 선생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대전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지만, 대전에는 좀 아까 말씀드린 우암 선생님이라든지 동춘당 송중기 선생님이라든지 여기 도산서원을 만드신 탄원 권희 선생님이라든지 많은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 전부 사계 선생님의 적전 제자들이지만, 그래서 대전에서는 개왕계례라고 하죠. 받아서 이렇게 이어주는, 그래서 논산에서 대전으로 오고, 대전에서 내포로, 이렇게 내포에 이제 이유태 선생님 표려, 그렇게 가기 때문에 대전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뭐 진흥원이라든지 이렇게 만들면서 대전에서도 지금 기호유학으로서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이라는 건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 작게는 시민들의 정신하고 밀접한데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문정신 및 도덕성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사계 김장 선생님의 예학이 오늘날 학생들의 인성으로 연결되듯이 지금 이 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인성 교육에 장애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뭐 거창하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는 도남 서원이라든지 연산 향교라든지 지역의 문화재를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그 지역의 문화재들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할 때 자기 고향에 있는 서원이나 향교를 잘 모르는 이유가 항상 닫혀 있고 봄, 가을에 재향하는 데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이 그냥 거기서 앉아서 책 보는 장소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문화재 활용을 하면서 학생들을 오게 하면서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도 오고 엄마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원이 그냥 노인들이 책 읽고 그러는 닫혀 있는 공간이 아니구나. 와 보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너무나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오면 다음에 또 찾아오고 그러는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학의 종장이라고 하시는데 사계 선생님이 그때 사계 선생님이 1548년도에 태어나셔서 163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이에 양난이 있었어요.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있었고 1627년도에 정묘호란이 있었는데 그때 양난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혼란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흩어졌나. 그때 필요한 게 예학이라는 걸 아시고서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뭐 너무나 도덕이 무너지고 어려워서 인성교육 개발법이라는 거를 세계 유일무이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에서 그 전에 저희는 이제 아버님들한테 이렇게 배우고 자랐지만 요즘에 저희 세대에서는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잘 못 가르쳐서 지금 도덕이 부재됐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현대에 맞게 가르치면서 인성교육을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바른 인성교육의 함양이 이 진흥에서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 주제인 것 같고, 그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유산을 활용한다는 거에 그 몇 번 강조를 하셨는데요. 예전에는 문화유산을 보존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활용 정책으로 많이 이제 움직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에는 원래 문화재청은 활용보다는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데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활용이 곧 보존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많이들 활동하는데 사실 저희도 서원이나 문화재를 갈 때 저희가 자주 들어가고 매일 가다 보니까 보수해야 되는 데도 있고 저희가 보통 집도 사용 안 하면 낡아지고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자주 가다 보니까 문화재도 자주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는 도남서원이나 그런 데들 활용하면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또 청소도 하고 지역의 학생들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문화재가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던 280군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문화재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닫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1000년을 그냥 유지하는 것보다는 900년을 쓰더라도 활용을 하면서 쓰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0년, 저희 서원 같은 경우는 도남서원은 400년 가까이 됐는데 400년 된 서원에서 400년 전에 그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현재 학문 그리고 앞으로 400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가르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문학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신장도 굉장히 주요 역점 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방법론에서 학생의 포커스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학생들한테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저희는 병아리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가르치고 왔는데 7살 애들이 왔어요. 7살 애들이 35명이 왔는데 제 손녀가 5살이에요. 손녀를 가르치는 기분으로 가르치는데 아이들한테 공수가 무엇인지 절이 무엇인지 얘기도 모르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배꼽 인사가 공수다. 그리고 밥 먹는 손이 오른손이다. 그리고 가르쳐 주면서 손자한테, 손녀한테, 제 친손녀한테 하듯이 쭉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재밌어해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우리가 다도도 가르쳐 주고 전통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오더니 저보고 제가 이제 한복 유복을 입고 이렇게 유건을 쓰고 있으니까 훈장님 하면서 할아버지라고도 하고 훈장님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너무들 친근해 하면서 이 서원이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할아버지 그러길래 제가 여기는 옛날 조선시대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지금으로 보면 대학교 수준이고 그러면서 쭉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와서 제가 이제 거기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나 우리 스태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왔을 때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하루 즐겁게 놀게 만든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흙놀이하고 뛰고 하는데 안전만 유의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흙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오후 3시까지 아침 10시 와서 오후 3시까지 놀다 갔는데 너무나 애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기분 좋았고 저 어린이집 원장님도 자주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작년까지 초등학교까지 했다가 올해는 어린이집까지 넓혔는데 사실 서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동떨어져 있죠.
저희는 뭐 대학교 수준 되니까. 그렇지만 저는 어린이들이 7살, 8살짜리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배우고 가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연어가 회귀하듯이 나중에 또 나이 먹어도 우리도 7살 때 한 거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서원을 또 올 수가 있고 저희 이제 옛날 것도 너무나 어렵고 그러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게 저희가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에도 앞장서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아까 그 유치원 병아리 예, 병아리 인성교육. 예. 이런 체험형 교육을 통해서 좀 어떤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연어가 회귀하듯이 이렇게 점진적인 어떤 인성교육에 함양이 되지 않습니까? 소개할 만한 또 다른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만인소 운동도 만인소 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도남서원에 응도당이라는 강당이 있는데 학교가 그 강당이 보물 1569호예요. 한국에 있는 서원 중에서 가장 크고 좋은 강당인데 그 강당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보물인데 너희가 이 보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저희가 설명하면서 저희는 3D 퍼즐을 응도당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직접 만들게 함으로써 애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장판각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도서관이죠. 거기를 아이들이 들어가서 판각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지금 AR, VR을 활용해서 직접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상 공간. 그래서 아이들이 안경을 쓰면 직접 판각을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지금 응도당에 있는 그림 조각품 같은 거를 갖다가 저희는 디자인을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옛날 그림, 옛날 조각품 같은 거로 지금 현재적인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쌍계사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쌍계사에 가면 거기에 창문이 빛살이 아주 아름다워요. 우리나라에서 부안의 내소사하고 논산의 쌍계사가 창문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보면 꽃 문양이 너무 좋아서 제가 단청 선생님들을 모셔갖고 거기서 이제 단청을 활용한 디자인을 공부시키는데 심화고 교육으로 12번을 시켜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누구냐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전부 지원했어요. 그래서 40명이 지원해서 지금 세 번째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죠. 그 단청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배우는데 그걸 공부하면 바로바로 어린이집에 유치원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기획하면서 그게 결국은 어른들이 그걸 옛날 그 디자인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 넘어가는데 그 학생들한테도 저희가 그런 걸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직무교육이라든지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전문 인력 지금 얼마나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이제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지금 대학생들 지금 직업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학이 자꾸 없어지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역사학과라든지 국문학과를 자꾸 이름을 바꿔요. 이름만 바꾸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국문학과를 경찰행정학과, 역사학과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큰 서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역사학과 출신 학생들을 한 명씩은 기용을 하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서원을 관리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가 배운 걸 사용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서원이나 향교가 전부 시골이 농사 짓는 어른들이었고 젊은이들 없듯이 서원 향교도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사업이라든지 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보조부 사업이 전부 요새는 이나라 도움이라고 해서 전부 굉장히 어렵게 해서 컴퓨터 사용을 해도 어려운데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무조건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학생들을 큰 서원에 그러면
최저급여만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두면 그게 몇백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직업을 만들어줘야지 그냥 경상보조비라고 해서 하면서 그냥 시도에서 주로 지금은 재능기부를 원하시는데 재능기부는 좀 많이 좀 어떻게 얘기하면 부유하고 그런 분들이 하는 거지. 지금 대학교 갓 졸업한 학생들이 어떻게 재능 기부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문화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지금 그걸로 한 번, 두 번 나가서 20만 원, 1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능 기부를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호문화에서는 사업을 논산이라든지 계룡이라든지 보령이라든지 하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직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 논산 그 지역 출신 인원을 갖다가 이제 전문 인력으로 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조 인력도 전부 논산 지역이라든지 계룡 지역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저희는 키워나가면서 향후 저희는 그런 사업을 그 지역에 저희는 이제 지역으로 넘겨주고 저희는 컨설턴트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교육사랑 신문에서 그 중국 학생들에게 논산의 권리사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리사가 공자의 사당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고 모르죠. 더더군다나 중국 내에는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다 망가졌기 때문에 문화유민들 다 없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단 2곳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수원하고 논산에 있고요. 그렇죠. 베트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어필할 수 있는 글로벌하게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환기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많이 하시네요. 지금 화성 권리사가 있고 논산에 권리사가 있는데 논산은 권리사를 지금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저 사실은 네. 나왔습니다. 그날 너무 아깝죠? 예,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권리사 그 공자 석상 주변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제자라고 속에 있지만 거기 맹자도 계시고 하다 보면은 제자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것도 좀 바로잡아야 될 게 몇 군데 있고. 그럼요. 거기가 노성이 리산이죠. 옛날 리산. 그래서 그 공자님하고 굉장히 관련 있는데 논산은 서원이 10개가 있고 향교가 3개가 있어요. 향교 3개, 서원 10개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권리사 그 소중한 것도 잘 활용 못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개발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더불어 이제 홍성 남당 가면 이제 그럼요. 양곡사 있는데 양곡사도 너무 풀이 무성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하려면 지금 자꾸 학교의 학과를 이름만 바꿀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 학생이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문화재 활용단체 연합회에서 저희 이제 사업이 올해는 저희가 만들어져 갖고 처음 워크숍을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워크숍을 저희가 입찰을 해서 딴에서 진행했는데 내년 사업은 문화재 활용가를 저희가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활용가를 아주 심도 있게 심화시킨 교육을 시켜서 그 학생들이 그런 지역에 가서 발굴해내고 키워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활용가라면 자격증을 근데 지금 자격증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단체가 사단법인인데 문화재 활용단체 연합회도 문화재청에서 이번 1월달에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당장 국가 인증은 받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그런 활용가 교육을 통해서 심도 있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저희 후배를 자꾸 양성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굿모닝 충청 교육사랑신문 독자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교육사랑 굿모닝 충청을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권 국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문화에 대한 사랑이 깊다는 걸 느꼈고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굿모닝 충청 독자들이 많이 굿모닝 충청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 충청도에 있는 기호에 있는 문화재를 같이 활용하고 같이 사용하면서 우리 기호 문화를 많이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